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네, 오늘도 댓글 소개 얼른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비님께서 추천해주신 트래시 맥밀런 쿼텀의 시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접지몽님, YG님 크크크. 일단 웃고 시작하네요, 댓글이. 저도 중고등학교를 천주교학교 나와서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노노 노자 장자 책도 한 번씩 읽기도 하지만 오늘 말이 많으시긴 했어요. 요 그 종교에 관한 책. 네. 이름도 까먹었다 벌써. 그 버터 아만. 네. 그 방송에서. 네, 그 명양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제 다 뭐 욕하는 댓글입니다. 와, 오늘 이 분위기 어쩌죠? YG 혼자 필 받았네. 하는 와중에 혼비님이 한술 더 뜨시고 JYP 표정을 안 봤지만 어쩐지 본 것만 같은 크크크. 보셨어요? 그런데 소개해주신 책이 재밌을 것 같다는 게 반전. 시간 내서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최땡땡땡님께서 어떡하죠? YG님 소개책은 잘 안 들어오고 마지막에 혼비님 추천책만 귀에 쏙 들어왔어요. 저도 무신론자인데 중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어서 조금 알아듣긴 했어요. 오늘은 팬심으로 끝까지 들었네요. 힘들었습니다. 네, 김나영님. 와, 힘들다니까 그런 거 근데 방송하면. 김나영 이거 약간 님. 레전드 됐어요. 이 방송. 지금 책 주문했어요. 네 분의 표정이 궁금해요. 크크. 네, 지호님께서도 좀 쓴소리 해주셨어요. 책걸상 애청자입니다. 댓글들이 모두 칭찬 일색인지라 칭찬 일색 아니었습니다. 정녕 저 같은 청자는 아무도 없는 것인가 싶어 용기 내어 댓글을 달아봅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신 네 분의 책 추천을 이번 회차에서는 모두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한 회차 분량 내내 YG님의 이야기로만 숨가쁘게 달려가다가 허겁지겁 마무리 멘트를 하고 클립이 끝나버려 허탈했습니다. 이 당혹감 좀 그러네요. 사실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두 가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셋 중에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거나 혹은 뭐 추임새를 넣어주거나 그런 것 없이 모르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째 클립 녹음을 다 한 다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넷이서 모인 자리인데 이 클립이 나가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그리고 좀 다른 식으로 방송 구성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단 아쉬움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었고 이제 또 하나는 그날 우리가 클립 4개를 한꺼번에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날은 네, 힘들었죠. 클립 4개를 녹음을 하면서 이 클립이 가장 마지막에 다들 좀 지쳐있을 때 그런 뒷얘기가 또 네, 있죠. 얼른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뭔가 중간에 이제 미리 계획한 대로 컨텐츠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임의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끼워 넣은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또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를 들어 커피 조아님 같은 경우는 제겐 너무 흥미로운 방송이었고 책 내용도 궁금해요. 전에 YG님이 칭찬받는 교회 어린이였었다고 하셨을 때 지금은 어떠신가 궁금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저를 상상해보면 교회와 거리가 먼 분들은 정말 심심한 방송이었겠구나 싶어요. 재미를 깬 파장이 클 것 같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심히 고민이 됩니다. 그 댓글이 모두 칭찬 일색은 아니지만 칭찬하는 댓글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고르는 사람이 YG다 보니까 비판 댓글은 약간 줄이고 칭찬 댓글을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요. 알파님도 와우 YG님의 유혹 바트 엄한 편 감동이었습니다. 조명애님도 와 세상 어느 분야도 막힘없이 풀어내시는 존경스러운 YG님. 특유의 순수하고 호기심 넘치는 소년스러운 지적 캐릭터에 반하게 되고 독서력이 신의 경지로 느껴지네요. 바트 어만 하비콕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땡땡땡땡님께서는 의미 부여도 해주셨어요. 책걸상에서 신학책이 소개되다니 거기에 바트 어만이라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며 성실하고 착한 교회 청년으로 자라났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에 쌓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세월호 참사와
교회들의 도덕적 몰락을 계기로 신과 종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책이 바트 어만의 책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신다거나 근본적인 질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바트 어만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댓글을 하나 더 다셨어요. 기존의 신앙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읽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바트 어만의 책은 사탄의 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사탄의 책인 것 같더만 뭐. 네, 다음은 클라우디 블루님이 과학의 품격 표지에 홀리한 YG님 모습을 떠올리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바트어만 책 주문하고 말았어요. 제가 좀 팔랑귀이기도 한데 YG님 너무 진심이심. HB님이 추천하신 3명의 사기꾼도 읽어보려고요. 이번엔 HB님도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리터 연재하신 축제 에세이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는데 책 나오길 기다릴게요. 다들 연휴 잘 보내세요. 3명의 사기꾼. 네. 그 스피노자의 정신이 그게 저자 이름이더군요. 그날은 그것도 모르고 듣고 있었어. 그것도 책 제목인 줄. 아니, 스피노자의 정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데 실제로 누군지는 아직도 안 밝혀졌다는 여러 설이 있어요. 네. 네. 스피노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설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책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 잡혀가는. 진짜 화용당하거나 그럴 때니까. 스피노자 시절에부터 있던 책이에요, 네, 진짜로? 네. 진짜 스피노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요, 있을 만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잔잔한 파장을 보면서 이런 수요도 있긴 있구나. 근데 좋았어요. 다양하게. 네.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펀딩까지 해가지고 하는 방송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사유화한 거냐. 그러니까 JYP님이 중간에 잠깐 들어와서 좀 받아주셨으면 이게 배분이 되고 좋았을 텐데. 그다음 배고팠는지 전혀 안 배워주더라고요. 그냥 아까 팔짱 딱 끼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네, 약간. 아니 그 표정이 뭐냐면 그래도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종교와 관련해서는 유발 하랄이나 리차드 도킨스가 하는 얘기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 사람이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네 바트 어만 책을 소개하고 나서 네. 이렇게 파장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YG의 정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그 신학책 얘기도 좀 뭐 평소와 다른 종류였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그 thick라는 책도 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다루는 뭐라고 좀 장르는 딱히 이게 여성학 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젠더 서가에 꽂혀 있을 것 같은 책.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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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젠더 이슈가 결부되어 있는 책을 우리가 선택할 때 좀 조심스럽죠. 네. 우리 이제 아저씨들이라서 일단 그 젠더 감수성이 이게 막 뭐 잘해야 평균 수준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뭔가 헛소리 해가지고 막 또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위축돼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JYP나 YG나 평소에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 고민은 많이 한다. 그래도 실천은 안 해도. 저는 그럼 고민도 안 하는 쓰레기로서 만드는 거예요. YG도 고민 많이 하더만 뭐. 아니, 글 하나 쓸 때도. 네, 많이. 네. 그리고 보면은 저는 또 집에서 그 집에 계신 분한테 엄청 많이 혼나거든요. 가식 떨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제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제가 네. 어디 가서 네.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나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말을 덧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덧붙이다 보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집에서 같이 있는 분의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그 본 모습과 딱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상하게 이제 YG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슈와 관련된 네. 책들이 후보지에 올랐을 때 네. 일단은 약간 네. 꺼려하는 게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있죠. 그러다가 이게 내용을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네네. 혹은 중간에 어쨌든 뭐 우리는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가 이렇게 약간 말실수라도 하게 되어서 뭐 또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거의 폭탄이죠. 말실수를 할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게 생방송은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재밌게 하려고 약간만 오버하면은 네. 그 유머라고 던졌는데 그게 완전 정말 헛소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40대 중반이고 많은 뭐 나이야. JYP는 이제 벌써 50대고 그러니까 JYP나 YG가 어쨌든 자라온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농담이라던가 일상의 대화들 같은 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되었다고요. 뭐 유머 코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검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방송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역설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젠더 이슈를 담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책걸상에서 이제 배제하게 되고 책걸상에서 배제하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읽는 것도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뭐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야후 땡땡땡땡님이 어떻게 김지은입니다를 읽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을 던진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방송용 책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혼비님께서 이 시크를 보내주셨을 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방송 내용을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우리가 같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편안한 사람이 혼비님이니까. 네, 맞아요. 우리끼리는 뭐 도저히 못하겠지만 또 막 진짜 그쪽 분야에서 정말 더 열심히 활동하고 뭐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이 와서 같이 방송하면 그래도 또 우리도 또 막 버벅버벅 할 것 같고 혼비님은 약간 좀 그레이존에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레이존은 아니고 혼배님이 보기에도 YG나 JYP가 한심할 때가 많겠죠. 그런데 그냥 지인들이니까 까방권 주는 거죠.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지극히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덜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사실은 착각을, 진짜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반쯤 포기하고 그래 저렇게 한심한 인간들을 좀 품고 가야지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가끔 방송에서 있을 때는 있는데 봐요. 근데 두 분이랑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즐거운 이유는 들으시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 귀와 마음이 열려 있는. 네. 이게 사실 혼배님뿐만 아니라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전 매일 후회하면서 삽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다. 표정은 전혀 후회하는 표정이 아닌데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많은 글을 써서 흔적이 다 남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이런 저장되는 인터넷 공간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내가 어디 술자리에서나 무슨 대중 강연 같은 데에서 좀 헛소리를 해도 그분들이 들을 때 잠깐 귀에 거슬려도 그냥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근데 이거는 유튜브든 뭐 팟캐스트든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었어 원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근데 책을 내셨어요? 그러게. 자 어쨌든 지난 시간 말미에 YG가 뭔가 이렇게 불편했다. 그 다음 시간에 고백하고 비판 뭐 혹은 토론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어느 부분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했습니까? 저는 이 시크를 읽으면서 이제 제일 좀 약간 동의가 안 되고 불편했던 대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코텀은 자꾸 이제 블랙리스라고 하는 화이트니스에 대비되는 흑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위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당연히 블랙리스트가 소수죠. 네. 하지만 코텀의 세계 안에서는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를 압도해야 된다. 라는 전제 혹은 지향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현실에서는 소수의 정체성이고 굉장히 힘든 역관계에 그 미국의 흑인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코텀의 바람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현실적인 파장은 굉장히 작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저항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고 했을 때 어떤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에 비해서 좀 더 낫다거나 혹은 좀 더 우월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지향을 가져야 된다거나 하는 게 과연 지금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 대목을 좀 오독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두 분 생각이 좀 약간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YG님 어떤 부분이 코텀이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를 좀 압도해야 한다 같은 느낌이 많이 그러게요. 들었던 게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니스를 비판하고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체성을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블랙리스트란 정체성에서도 당연히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느꼈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편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꼭 맞는 방향인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고개를 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끝까지 읽으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근데 그 흑인의 시대는 끝났다. 그게 진짜 전면적으로 블랙리스트 얘기 많이 하는 네. 에세이인데 왜 거기서 흑인들 사이에서도 급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칸계 흑인과 블랙, 미국에서 블랙 블랙과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코텀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과민하게 그냥 오독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코텀이 원래 의도했던 걸 제가 잘못 파악한 걸 수도 물론 있으니까 책을 읽으신 애청자분들께서도 뭐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소수자 정체성의 이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당하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코텀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소수자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균열 네. 같은 것들이 봉합이 되거나 은폐되거나 네.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을 네.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소수자의 정체성이 다수자의 정체성보다 낫다. 저는 진짜 근데 그런 부분을 못 느꼈어요. 이제 그런 네. 식의 이제 편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있을 수는 저는 이 있죠. 코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왜 제가 그런 걸 느꼈냐면 일단 흑인들을 부르는 호칭들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흑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딱히 구별을 해서 시스타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시스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계 여성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백인 여성들 중에서도 네. 하층 계급 여성들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코텀의 연대 대상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니거도 네, 네,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니고로나 니거를 쓰면 그건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경멸하는 호칭이지만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스스로 이제 네. 본인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부심 있게 네. 이야기를 할 때 뭐 니거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스승없이 쓰는 쓰면서 것들이, 또 흑인 고유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백인의 잣대에 맞추지 않는 흑인의 어떤 것을 강조하는 대목들.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을 느꼈는데 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오독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어. 실제로 코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다 진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왜 코텀이 이제 뭐 시스터라는 호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연대의 대상에서 아시아계나 뭐 백인들은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YG님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호명된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에 사는 아시아인 여자인 내가 물론 코텀이 연대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코텀이 비난을 하는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리고 약간 저희가 왜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약자성이랑 소수자성을 이렇게 자꾸 섞어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블랙이 미국에서 사실 소수는 아니잖아요. 꽤 굉장히 인구 비율도 높고 그래도 소수긴 하죠.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으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정말 블랙만 따지면 소수일지 모르지만 흔히 또 유색인 컬러드라고 그치. 나누면은 백인보다 더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 네. 방울의 법칙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다 나누면 그 굉장히 어렵고 뭔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또 의외로 중간중간에 웃기는 부분도 많이 맞아요. 웃기는 있어요. 부분들 웃겨요. 엄청 많아요. 신랄하죠, 되게. 그 칼럼니스트 뭐 SNS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해지려면 네. 절대 어려운 얘기, 진지한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피식피식 웃음 나는 부분들도 네. 상당히 많기는 하고 맞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 알고 있는 그 미국 사회의 네. 최근 이슈들, 동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뭐 그냥 교양 서적 그렇구나. 그런 느낌으로도 네, 효용이 있는 네. 책이기는 합니다. 지금 혼비님 절망했어.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나를 같아요. 뒤흔든 나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는 이런 책인데. 아니, 자극은 있는데 지금 너무 이게 뭔가 네. 어렵고 막 학술적이고 딱딱한 책이라고 느끼실까봐 제가 그렇진 지금, 않죠. 네. 네,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네. 예. 예를 들어서 그 맨 마지막 에세이는 6명의 단 여성? 6인의 여성. 예, 단 네. 6인의 여성이라고 하는 에세이도 있는데 이건 뭐냐 여기서 이게 제일 재밌더라 나는. 6인의 여성이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보보스 같은 책의 저자, 예, 보보스 같은 책의 저자. 저도 이제 신간 나오면은 꼭 한 번씩 읽어보는 분이긴 한데 그 브룩스가 쓴 뉴욕타임스 칼럼 하나를 씹기 시작하면서 이제 브룩스의 칼럼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브룩스 같은 백인 남성 지식인이 약자를 위한답시고 뭐라고 시부렁거리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 그 이유를 쓰면서 그렇다면 그 근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데 그들이 과연 귀를 기울이는 여성 혹은 흑인 여성이 있나? 그러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하면서 한 SNS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팔로잉하는 사람.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흑인 여성이.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본 거죠. 네. 그랬더니 정말 흑인 여성이 단 6인밖에 없었다라는. 자, 몇 명 중에 6인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숫자, 380? 몇백 명이었는데 322명 중에 흑인 여성은 6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코텀도 이게 되게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걸 되게 풍자적으로 너무 신랄하게 썼는데 또 좀 설득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더구나 그 6명 중에 한 명은 같은 뉴욕타임스 동료다. 칼럼니스트. 근데 그 칼럼니스트는 뉴욕타임스 역사에서 굉장히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네네네. 네,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의 그 급으로 네. 흑인 여성 칼럼니스트로 결합을 한 네. 분이었고 이제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쵸. 좀 꼬집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래도 팔로잉 하고는 있더라 하면서 이제 재밌었어요. 그 조너선 체이트라는 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는 모양인데 이분도 같이 조사를 당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그분도 370명을 팔로잉하고 있는데 딱 6명 있더라. 흑인 네. 여성은.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트위터 같은 거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은 유명인들이 트위터가 무서운 곳이라는 걸 깨닫고 도망 나가셨지만 한때 이제 좀 저명하신 분들, 남자분들이 트위터 하실 때 저도 이거랑 되게 똑같이 막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도대체 이분은 어떤 여성을 팔로잉하고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여성의 얘기를 듣긴 듣나? 왜냐면 내 타임라인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이슈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타임라인과 나의 타임라인은 다른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팔로잉하는 목록을 뒤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성이 거의 없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전달되는 이 목소리들을 못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심정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그 트위터라는 매체의 어떤 특성도 관련이 조금은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인스타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겠죠. 인스타는 여성을 팔로우하는 남자들도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스타는 뭐 논쟁의 장이라기보다는 그 사진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 페이스북 곳이니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는 조금 덜 할까? 모르겠네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SNS의 월드에 발을 들이지 않은 근데 저도 거라고 트위터는 안 하고 생각하기 있고 때문에. 페이스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팔로잉을 하지 않아요. 근데 YG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그치. 널리 남들에게 퍼뜨리는 그치. 일만 하지. 네, 네. 남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은 뭐 별로 관심 그리고 없잖아요. 페이스북은 네. 트위터에 비해 이런 지표가 되긴 좀 힘든 게 마팔이잖아요. 마팔이죠. 페이스북은 마친구니까 그냥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냥 친구를 맺으면 친구로 뜨는데 트위터는 그 사람이 나를 팔로잉을 해도 내가 관심 없으면 팔로잉 안 할 수 있는 게 보이는 매체거든요. 네네. 그리고 트위터는 일방적이에요. 내가 네. 팔로잉 한 것만 막 보여주는 그쵸. 겁니까? 네. 아,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게 의미가 있겠네요. 네. 우리의 SNS 어린이들을 저는 페이스북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트위터는 저는 무서워서 거기는 진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내욕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아 그래도 다른 분에 비하면 안 그래요. 아니, 제가 거기 트위터에 없으니까. 아.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욕하시는 다른 분에 비하면 안 그렇다는 건 도대체 욕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가루가 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뭐 네. 뭐 여기서 실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실명 얘기해도 돼요. 뭐 용- 한윤영 씨라든지 한윤영 씨 금방 창낸다던데. 그리고 허지웅이라든지 호지웅 씨. 있죠. 네. 뭐 기안84 제 욕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YG는 너무 안 유명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진 않고 덜 까이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분들이랑 비교하는 건 YG님한테 미안할 정도여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제 욕하시는 분들은 또 캡처를 해가지고 또 나한테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의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지, 욕을 했는데 내 욕이 그 욕 먹을 놈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는 너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너 트위터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트위터에서 이렇게 욕 먹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마도 이제 저에게 뭔가 그래도 연대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욕 먹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투만 달랐어. YG님 가끔씩 괜히 후자는 그런 거지. 네가 이런 욕을 먹고 있으니까 좀 더 언행을 삼가라. 뭐 그런 뜻 아닐까? 그런 뜻이거나 아니면 야 애가 너 욕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두 배로 갚아줘라 이런 일리는 뜻일 것이거나.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그런 걸 보면은 막 혼비님 같은 분한테 막 미안해요. 아 왜? 괜히 막 여기서 엮여가지고 같이 막 이미지 이렇게 깎아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아닙니다. 항상 미안하고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왜 그냥 방송이 그 8편 중에서 하여튼 재미 측면에서만 보면 저는 그 오바마 얘기 나오는 그 글 하고 그 마지막 그 단 6인의 여성 그쵸. 그 글이 가장 재미있었고요. 그 데이빗 브룩스의 그 칼럼 그런 칼럼을 써가지고 논쟁이 됐다는 것도 몰랐는데 네. 쭉 읽어보니까 데이빗 브룩스가 잘못 썼더만 칼럼을. 응? 그렇죠. 소프레사타 같은 이런 특이한 식재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무슨 학력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워낙에 잘 사는 분이니까 이제 자신의 세계 안에서 머리로만 네, 글쓰는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근데 뜻밖에도 그 중절된 소녀 시절이라고 하는 저는 이거 울면서 봤어요. 네, 네. 이것도 요것도 좋았습니다. 저는 네네네.
그 전체 에세이 8편의 에세이 중에서 이 에세이가 제일 좋았고 네. 이건 저는 한국의 여성들이나 네. 혹은 한국의 남성들이 이것만 읽더라도 네. 여러 가지 생각과 토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일 재밌는 거 2개만 말씀드렸는데 가장 공감하면서 읽고 네. 가장 많은 사람이 읽어야겠다라고 느꼈던 건 저도 중절된 네. 소녀 시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중절된 소년 시절을 읽으면서 정말 흑인 여성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뭐 책 전반에서 다 느꼈지만 그거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멍이 든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흑인 여성들은 피부가 검어서 멍이 안 보여서 사진으로 증거를 낼 수 있는 그 숫자가 확 감소해가지고 흑인 여성들 같은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어떤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들 뭐 어떡해요 이건 정말 너무 마음 아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대목도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었고 네. 거기에다가 저는 약간 보편성이 있는 글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저는 이제 남중 그리고 남녀공학 고등학교 네. 그리고 이제 남녀공학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이제 네. 남성들 네. 그리고 여성들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어떻게 대상화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저도 공모도 해봤고 또 저도 네.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네. 또 비겁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이런 경험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코톰이 자전적인 이야기 네. 플러스 이제 약간의 한번 성찰을 해보라고 제시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남자들이나 네. 한국의 여성들이 읽으면 네. 여성들 입장에서는 맞아 하면서 굉장히 네. 공감하고 때로는 같이 분노하면서 읽을 것 같고 네.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이런 말들을 여성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건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맞아요. 코톰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생각거리가 굉장히 네. 많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게 여기 보면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쭉 인종 얘기했지만 흑인이라는 그 인종 자체가 미국에서 이미 너무 약자인데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으로 나눴을 때 흑인 여성이 또 흑인 남성들 앞에서 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여성들이 같은 흑인 남성한테 어떤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흑인 전체의 명예훼손이 갈까봐 침묵을 하고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이건 저희 나라에서도 민주화 시대 때 되게 비슷하죠. 진보 운동권들. 네. 진영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든 약간 그런 것들도 겹치고 저도 이거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읽었어요. 제가 또 울면서 읽었던 건 유능함의 목숨 거는이었는데요. 이것도 아니 저는 그 통계 자체가 일단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뭐였지?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 중에 사망할 확률이 식민 지배 하에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 흑인 여성들이 사망하는 비율이랑 똑같다라는 것과 흑인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 중에 사망할 확률이 백인 여성에 비해 240% 가량 더 많다. 약간 이 통계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왜 흑인 여성들이 그렇게 임신이나 출산 중에 그렇게 높은 사망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미국이라는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서 왜 그런지를 코텀이 자신의 아이를 조산해서 딸을 잃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요. 저는 유능함의 목숨 거는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네.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네. 섞여 있는데 하여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부러 불편함을 유발하는 글쓰기를 하는 작가인 측면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라고 쓰는 글이야라는 아예 이거를
이렇게 막 잔잔하게 되게 막 감성적인 에세이로 써가지고 포장해가지고는 이거를 읽혀주면서 그냥 그래 이렇게 그래 참 뭐 무슨 우리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뭐 TV 다큐멘터리 뭐 인간극장 이런 거 네. 보듯이 그냥 쉽게 보고 잠깐 공감했다가 지나가는 거, 이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네.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하여튼 읽어. 네. 네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음. 문제가 있다는 네, 뜻이야. 네, 네.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보면서 계속 그래 난 뭐 찔리는 거 없나 이러고 그래 우리 사회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지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네. 그러니까 읽었어요. 이제 코톰의 목소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껴야 될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다. 근데 당신이 불편한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나 혹은 이 책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등과 차별의 현실이 이제 그대로 계속해서 재생산된다라는 걸 이 책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뭐 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보면서 단 6인의 여성 마지막 글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부분은 아마존에서 책 사는 게 나쁜 짓이라고 그 동지들은 생각한다는 거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아마존을 되게 안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네, 네. 우리가 약간 남양 불매하듯이. 남양분유하고 아마존은 너무 느낌이 다르지만 아니, 그리고 되게 최근에 다르죠. 이제 쿠팡 관련해 가지고 쿠팡 앱 삭제하는 운동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네. 아마존에 대해서 그래서 코톰도 무심하게 자신의 책 링크를 아마존으로 걸었다가 혼난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것도 네. 이제 썼더라고요. 이런 말도 지금도 나는 내 저서나 다른 책을 소개할 때 아마존 링크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셀카를 찍을 때도 아마존 라벨이 뒷 배경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한다. 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저도 책 링크 안 올리는 인터넷 서점 사이트 하나 있잖아요. 어디예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안물 안궁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시크가 저한테 그냥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약간 이렇게 젠더 서가에 꽂혀 있을 법한 책을 그래도 조금 찾아 읽는 편인데 약간 예를 들면 트릭미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딘가에서 읽어서 알고 있다거나 내가 이제 살면서 좀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이제 막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막 파헤치고 이런 종류의 신선함을 주는 책들은 많았지만 약간 시크처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걸 문제로 던져주는 책은 약간 근 몇 년 만에 처음 만나서 제가 이 책에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2019년에 전미도서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작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또 미국 공공도서관 올해의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논픽션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국 현지에서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예. 자 이번 주에는 우리 혼비님의 추천 도서 시크라고 한국말로 적혀있는 트래시 맥밀런 코텀의 8편의 에세이 모음집을 읽어봤습니다. 네, 뭐 들으시면서 뭐 뜬금없이 YG나 JYP가 고백 아닌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혼비님이 착해서 막 혼내지를 않아요. 사실은 혼비님이 더 많이 혼내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우리가 방송 중에 분명히 또 헛소리를 많이 했을 텐데 저 녹음 단축 끈 다음에 그러면 지적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혼비님께서 추천하신 트래시 맥밀런 코톰의 시크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